네, 안녕하세요. 마도통 사회문화 배준호입니다. 자, 올해 2023학년도, 그러니까 2022년에 실시된 수학 능력 시험, 사회문화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애들이 전부 부르르 떨고 나왔던 어려웠던 사회문화 문제. 자, 어떻게 출제됐나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문제 뭐 이제 단원별로 분배된 거는 뭐 예년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뭐 1단원 뭐 4문제, 2단원 4문제, 3단원 4문제. 그리고 여러분 어려워하는 4단원에서 이렇게 5문제, 자료 해석 문제가 많이 분포되어 있죠. 복지제도, 계층이동, 뭐 계층이동은 요새 쉽게 나와서 어렵진 않습니다만 성불평등, 이쪽이 이제 4단원에 돼 있고 5단원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뭐 인구비 뭐 이런 문제, 뭐 인구비 같은 경우 이제 고난이도죠. 근데 뭐 5단원은 좀 비중이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제 이런 문제 분포였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 요거는 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근데 등급 컷 예사롭지 않죠. 사회문화 보통 등급 컷은 이런 느낌 47 정도로 형성이 됐었어요. 예전에 계층 이동 문제가 어렵게 나오던 시절 계층 이동 문제 애들 거의 찍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계산 문제, 자료 해석 문제가 한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계층 이동 하나랑 그냥 이제 상대수, 절대수 구분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렇게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그 상대수, 절대수 문제는 보통 맞추고 계층 이동에서 틀리곤 해가지고 1등급이 보통 47 정도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능 이제 유형이 정형화된 것은 지금의 사회문화 유형이 정형화된 건 요때 2011학년도 정확하게는 이게 11학년도예요. 11학년도 이 11학년도 여기도 2022학년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때 2022학년도 때는 이제 1컷씩에서 확 낮아졌죠. 3점이나 낮아졌습니다. 요때부터 뭐가 이제 딱 정립이 됐냐면 성불평등에서 계산 문제 하나, 복지제도에서 계산 문제 하나, 그리고 인구비 계산, 부양비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딱 계산 문제가 이렇게 3개 나왔고 요때는 아예 계층 이동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좀 친구들이 많이 좀 체감상 어려워해서 이제 등급 컷이 이렇게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022학년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형에 약간 그래도 적응을 한 거야. 똑같은 유형에. 그래가지고 컷이 약간 올라갔어. 1컷 살짝 올랐죠. 2컷도 살짝 올랐고 3컷도 살짝 올랐다. 근데 대망의 올해 2023학년도 즉 2022년도에 이 시험이 치러진 요 시험지 같은 경우 1등급 역대 거의 뭐 진짜 역대급이었죠. 역대급. 1컷이 뭐 이렇게까지 낮았어요. 42까지 낮아졌다. 유형은 똑같았는데 갑자기 난이도를 확 올려버렸어요. 유형은 똑같은데 유형에 큰 변화를 주진 않았는데 갑자기 난이도를 확 올려버렸다. 그래서 계산 문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친구들이 덜덜덜 떨고 결국 못 풀고 멘붕해서 2컷, 3컷도 쭉쭉 낮아져 버렸다. 역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 유형은 출제하는 유형에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구비에서 한 문제 나고 성불평등에서 한 문제 내고 복지제도에서 한 문제 내고 계층이동 쉽게 내고 뭐 이랬단 말이죠. 자, 요 경향은 계속 갈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사회문화 지금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공부 빡세게 해두셔야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6구 유형은 어땠는가? 자, 고난이도 문제 오답률 좀 확인해 보면, 자, EBS 기준입니다. 자, 여기 보면 6월 모평 때는 이제 양적 연구가 제일 어려웠어요. 양적 연구. 여러분 뭐 많이 보는 거. 뭐 이제 실험법의 경우는 실험법,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나오고, 뭐 이제 양적 연구, 뭐 개념의 조작적 정의하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1차 자료, 2차 자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가장 어려웠고, 성불평등이 가장 이제 역시 또 어려웠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거고 이제 인구비 복지제도 이거 세 건 세트야. 이제 세트. 성불평등 인구비 복지제도는 세트다. 사회변동 뭐 진화론 순환론 요때는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애들이 6월이니까 그냥 틀렸던 것 같고 자 9월 모평 때를 한번 보면은 역시 또 양적 연구였어요. 양적 연구가 이렇게 계속 어렵게 나왔어. 근데 양적 연구는 애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못 보고 틀려. 꼼꼼하면 맞출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역시 전통의 복지제도 성불평등 인구비 참 정형화돼 있죠. 나오지 않아 이제 문화 쪽이었고 그랬는데 수능은 어땠느냐 자 성불평등 문제 10번 문제 지금 뭐 이게 사실은 평가원에서 정확히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인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오답률이 97.5%입니다. 97.5% 거의 다 틀렸다는 얘기죠. 거의 다 틀렸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EBS에서 이제 수집해서 이제 한 자료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낸 자료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제 무시무시하게 거의 다 틀렸다.
이제 여러분 이 자료 해석 문제에서 애들이 특히 이렇게 오답률이 높을 때는 정답이 1번으로 나왔을 때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애들 1번으로 잘 안 찍잖아. 여러분도 그렇고. 보통 3번 이하로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 10번 1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히 정답률이 이렇게 낮게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자료 수집 방법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아는 인구비. 자, 인구비 복지제도 이렇게 있다. 근데 좀 생뚱맞은 건 자료 수집 방법과 일탈 이론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게 나와서 약간 놀랄 수 있다. 이것도 친구들이 약간 꼼꼼하지 못해서 그래. 여기 양적 연구가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것하고 거의 유사한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요랬다 올해는 무시무시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뭐 틀리라고 내는 거지. 얘들 뭐 맞출 수 없죠. 근데 막상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사회문화가 뭐야? 시간 타임어택 과목이기 때문에 애들이 정신없이 풀다 보니까 야, 이제 멘탈을 못 잡고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 거의 유사해요. 6월에 나왔던 게 요런 형태였는데 6월에 나왔던 게 요랬던 거 이게 전설의 지금 수능 10번 정답률 지금 2.5% 기록한 전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요 구성 비율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여기도 똑같죠. 결국 이제 비슷해요. 구간을 이렇게 나눠 놓고 거기서의 어떤 상대적 상대수를 준 거야. 상대수를 줘가지고 요것들의 어떤 크기들을 서로 어떻게 비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수, 절대수, 이게 상대수, 절대수 이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상대수, 절대수 구분해 가지고 이제 크기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 크기 판단.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다. 뭐 지금 문제풀이 시간은 아니니까 뭐 지금 풀진 않고 그냥 유형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서는 그나마 좀 풀 수 있게 냈었는데 수능에서는 더욱더 좀 까다롭게 블랭크까지 집어넣어서 더 그렇죠. 여긴 블랭크가 없는데 애들이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봐두세요. 근데 문제풀이는 뭐 또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복지제도 한번 보면 복지제도는 생각보다는 무난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9월 모평 문제였는데 이제 가수급자 나와 있고 나수급자 나와 있고 중복수급자 이게 블랭크 들어있어서 블랭크 좀 구하는 가중평균 활용해서 모집단 크기 구하고 그 블랭크들 채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평가원에서 요구했던 유형이었는데 이제 블랭크는 안 줬어요. 블랭크는 안 줬고 오히려 약간 깔끔하게 줬습니다. 깔끔하게. 전체 인구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이 20% 많다. 그래서 전체 모집단 크기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안에서 가나 지역과 전체 여기 가나 지역과 전체 나와 있으니까 이 가중평균 활용하면 또 가와 나의 어떤 크기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와 나의 크기 비율을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급자 수를 이제 따져보는 그런 문제였는데 굉장히 클래식한 문제였다. 여기 복지제도 이 문제는 새로운 어떤 이슈 될 만한 문제는 없었고 클래식한 문제였고 약간 시간만 좀 잘 투자해서 꼼꼼히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뭐 이슈 될 건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인구비. 자, 인구비는 이제 6월 모평 때 나온 걸 보면은 뭐 이런 형태거든요. 전체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를 비율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줄글로 표현한 거예요.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년에 부양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했으나 총 부양비는 동일하다. 이렇게.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도식화된 형태로 나오면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 없게 잘 보는데, 여기는 좀 헷갈리는 게, 헷갈린다기보다는 약간 진입장벽에 있는 게 이렇게 그냥 줄글로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헷갈립니다. 줄글로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시각화된 자료가 없이 이렇게 줄글로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눈에 뻑뻑함을 느끼고 읽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어떤 이렇게 딱 도식화 시켜가지고 한눈에 들어오게 이제 문제 구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유분호총 구해가지고 뭐 우리 푸는 전형적인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뜻밖의 고난이도 문제. 진짜 뜻밖이었어요. 이거는 솔까 뜻밖이었다. 아니 근데 사실 어렵진 않은데 애들이 왜 틀리는 거야? 왜 틀리는 거야? 생각해보면 역시 시간 문제다. 급하게 풀다 보니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갑을 연구 사례이고 자료 수집 방법 A와 B에 이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 수집 방법만 잘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료 수집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딱 보면 여기 뭐 갑은 도심 재생 사업이 보건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느냐 아니냐 이런 거 판단하셔야 되는데
설문조사라는 게 아니라 이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집을 분석하고 이런 거 낚시입니다. 그냥 낚시. 어? 설문조사를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자료집을 분석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야? 문헌연구법이야. 문헌.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죠. 아! 하고 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자, 을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학급들을 선정해가지고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관찰 기록이 뭐야? 참여 관찰이죠. 참여 관찰. 네, 이제 결국 여기서 많이 걸렸다. 질문지법인 것을 놓치고. 질문지법인 것을 놓치고 아니라 문헌연구법인데 질문지법인 것을 착각하고 하고 이제 틀려버린 거죠. 안타깝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면 이제 또 생뚱맞게 일탈이론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요거 낚시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뭐 좋은 하여튼 뭐 쭉쭉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왜 틀리냐면 보통 이제 문제는 어떻게 줘요? ABC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ABC가 약간 골고루 배치되게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골고루 배치되게 출제하는데 그냥 뭐야 약간 한쪽에 좀 몰아서 이렇게 출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 ABC 구분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크악 하고 좀 치사하죠. 그래 한번 요건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좋은 대학을 가고자 했는데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어.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불법 도박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어.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왜 그런 거야? 이제 머튼의 아노미죠. 수단이 없으니까 머튼의 아노미가 된 거야. 머튼. 자, 그 출소 후 교도소 직업훈련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을 취업하려고 했는데 범죄 이력 때문에 안 돼. 범죄에 나는 굴레에 쌓여 있어. 나는 뭐야? 나는 이미 쓰레기야! 이렇게 돼 있어서 범죄 조직에 가입해. 이건 뭐야? 낙인 이론이죠. 이미 어쨌든 이런 부정적 시선, 부정적 정체성이 형성돼 버려서 그렇다. 자, 물질적 성공에 대한 욕구가 컸던 을은 대학에서 좋은 방법을 얻기 위해 학점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 저질렀어요. 이거 뭐야? 머튼이야, 머튼. 그죠? 머튼. 학점을 얻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부정한 방법을 써도 된다. 정당한 목적은 정당하지만 이 수단이 부정해서 괴리가 생기는 거. 그래서 승진이사에 탈락하자 더 이상 승진기사 어조 체념. 거액을 주겠다는 경쟁회사 제의에 응해 회사 기밀 훔쳤다. 이게 안 좋은 놈이고 아니야. 원래 이제 을은 좀 이상한 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머튼의 아노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갑의 일탈 행동은 청소년 시기니까 이게 머튼으로 하는 거죠. 머튼의 아노미. 머튼. 교도소 출소 후 갑의 일탈 행동은 이게 낙인이 찍혀서 그런 거죠. C가 아니라 B를 통해서. 그럼 이게 낙인이잖아, 낙인. 그럼 C는 뭐가 되냐? C가 저기 그러면은 차교론이죠, 차교론. 을의 취업 후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그러니까 애들이 무지성으로 여기 머튼 나왔고 낙인 나왔으니까 여기는 차교론이랄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뭐야? 이 출제자는 머튼을 두 개 내버렸어. 여기도 머튼이고 히히 여기도 머튼이다. 근데 애들이 지금 이제 불안한 거죠. 시험 문제 풀 때 보면. 그래도 머튼을 두 개 낼까? 두 개 내버립니다. 응? 그래서 이제 ABC 중에 요 A가 적합하죠. A. 머튼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1번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다른 걸 골라버린 친구들이었다. 자, 하여튼 전반적인 좀 흐름을 좀 살펴봤어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사회문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여러분 또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건 결국에 이런 겁니다. 지문이 엄청 긴 거. 지문 엄청 기면 애들이 이제 움츠려들거든요. 움츠려들어가지고 이제 똑바로 보질 못하게 됩니다. 시간 없다는 어떤 압박감에. 자, 사회문화 학습하실 때 중요한 거. 자, 일단은 개념 문제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맞춰야 됩니다. 완벽하고 이해하고 맞추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자료 해석 문제, 이제 세 문제 나오는 거 진짜 탈탈탈 연습해서 시간 맞추는 연습. 요거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또 기출문제 잘 마더톤과 함께 잘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내년 수능도 한번 또 파이팅 있게 가봅시다.